우리가 보통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연 언제부터 존재하는 걸까? 일부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 결과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불편하고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관찰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현실 자체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물질 세계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암시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어쩌면 세계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오래된 철학적 의문을 과학의 언어로 다시 들려준다. 우리는 지금 가장 논쟁적이고도 신비로운 과학적 사유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려 한다. 관찰은 단순히 사물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는 힘일 수 있다는 발견. 그 핵심에는 양자역학이 있다. 교과서 속의 수식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흔드는 실험과 패러독스, 그리고 여전히 과학자들의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난해한 의미들이 존재한다.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과학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당신 자신의 인식과 주의, 존재, 그 자체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새롭게 보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잊혀진 진실들이 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사물은 변한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실제 물리적 세계가 그러하다. 당신이 의식하기 전까지는 세계는 여러 가능성의 층위로 겹겹이 존재하며 당신의 시선이 닿는 순간 특정한 하나가 선택된다. 마치 수많은 결말을 품은 이야기 속에서 독자가 마지막 장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를 좀 더 쉽게 떠올려 보자. 실크천으로 덮인 방 안에 들어간다고 상상해보라. 천 아래에는 탁자, 등불 혹은 알 수 없는 물체가 놓여 있다. 당신은 추측할 수 있지만 천을 들어 올리기 전까지는 그 정체가 확정되지 않는다. 바로 이 원리가 양자세계에서 실제로 작동한다. 원자보다 작은 세계에서는 현실이 장난꾸러기처럼 행동한다. 고전 물리학의 규칙은 여기서 무력해지고 입자들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 확률, 가능성처럼 행동한다. 예컨대 전자가 특정한 위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관측하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있지 않고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리고 당신이 들여다보는 순간 그것은 단 하나의 위치를 선택하고 마치 원래부터 거기에만 있었던 것처럼 꾸민다. 이 파동함수 붕괴라 불리는 현상은 양자역학의 가장 섬뜩한 진실 중 하나다. 그것은 현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개입해야 비로소 확정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충격적인 아이디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반복 실험으로 입증되어 왔다. 가장 유명한 것이 이중 슬릿 실험이다. 과학자들은 전자나 광자 같은 입자를 두 개의 틈이 있는 장벽에 쏘았다. 총알처럼 한쪽 틈을 지나갈 것이라 예상했지만 아무도 관찰하지 않을 때 입자는 파동처럼 행동하며 간섭 무늬를 만들어냈다. 마치 동시에 두 틈을 모두 통과한 것처럼. 그러나 관측 장치를 설치하는 순간 입자는 다시 입자처럼 행동하며 한 점에 찍혔다. 마치 우주는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손에 쥐고 있다가 누군가 바라보는 순간 하나를 골라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불가피한 질문이 생긴다. 단순히 관찰한다는 행위가 결과를 바꾼다면 우리는 일상에서도 무엇을 끊임없이 형성하고 있는가? 물론 일부 과학자들은 이 기묘함을 피하려 했다. 아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숨겨진 변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입자의 경로를 미리 결정했을 것이라 말이다. 하지만 벨의 부등식을 깨뜨린 실험 결과들은 그 가정을 무너뜨렸다. 어떤 숨은 대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우주는 정말로 직관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 입자는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하며 당신이 그것을 측정하는 단순한 선택만으로도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결과가 바뀐다. 이건 공상과학이 아니다. 실제로 검증된 양자 현상이다. 이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올바른 감각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큰 비밀을 직시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숲에서 나무가 쓰러질 때 아무도 보지 않으면 소리가 나는가? 라는 오래된 철학적 질문이 있다. 양자 세계에서는 질문 자체가 바뀐다. 나무가 쓰러지기나 했는가로. 현실은 마치 베일에 가려진 사물처럼 누군가 들춰보기 전까지는 단지 가능성일 뿐이다. 이때 우리의 역할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다. 우주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공동 창작자다. 그것은 우리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세계가 스스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현실은 완전히 자리 잡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단순히 마음속 상상일 뿐이라는 뜻은 아니다. 양자역학은 원하는 대로 페라리를 끌어낼 수 있다. 는 식의 허황된 주장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관찰이라는 행위와 얽혀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당신의 의식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할 수 없지만 분명 그것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 차원과 얽혀 있다. 현실은 단순히 물질과 에너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곳에는 선택, 주의, 의식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세우며 있다. 흥미롭게도 수천 년 전 고대 전통에서도 세상을 마야, 즉 환영이라고 불렀다. 당시에는 신비주의적 비유처럼 들렸지만 오늘날 물리학은 전혀 다른 언어로 같은 속삭임을 반복한다. 환영이란 아무것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은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의식이 닿는 순간 하나의 형태로 굳어지는 얇은 단면이라는 뜻이다. 당신은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끊임없이 조각하고 있다. 매번의 시선, 매번의 질문, 매번의 주의가 결과를 빚어낸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한 가지 사실이 마음속에 깊게 스며들었을 것이다. 우주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것은 당신을 빼놓고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더 이상 이론이나 추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곧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확장된다. 당신의 주의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단순한 관찰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각.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가 이렇게 기묘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감각은 불편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를 경고한 무대, 그 위에서 단지 연기하는 배우로만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무대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배우의 시선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우리가 지각하는 현실은 마치 아직 쓰이지 않은 원고가 독자의 눈앞에서 단어를 얻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얽혀서 탄생한다.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얽힘이다. 두 입자가 서로 엮이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변화할 때 다른 하나도 즉시 반응한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 불렀다. 빛의 속도조차 무시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메시지가 오가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그 둘은 분리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당신이 하나를 바라보는 순간 다른 하나는 이미 그 시선과 연결된 거울처럼 반응한다. 우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직물이며 당신은 그 실의 일부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근본적 가정까지 흔든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독립적인 무대, 모든 사건이 펼쳐지는 배경이라 생각해왔다. 하지만 혹시 공간과 시간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단지 얽힘과 정보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환영이라면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제 이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다. 우리가 믿는 원인과 결과, 과거와 미래, 여기와 저기라는 구분이 사실은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파도 같은 착각일지도 모른다. 관찰자 문제는 이 난제 속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관찰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단순히 장치가 정보를 기록하는 순간인가? 아니면 의식이 개입하는 순간인가? 아직 누구도 확답하지 못했다. 어떤 해석은 우리가 관찰할 때마다 현실이 갈라져 수많은 평행 우주가 생긴다고 말한다. 또 다른 해석은 파동함수가 단지 수학적 도구일 뿐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어떤 실험도 이 수수께끼를 완전히 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결과만 묘사할 수 있을 뿐,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여전히 베일 속에 있다. 이 불확실성은 오히려 양자역학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 그 의미가 모호할지라도 예측은 정밀하다. 오늘날 당신이 손에 쥔 스마트폰, 밤하늘을 밝히는 위성, 몸을 스캔하는 MRI, 길을 안내하는 GPS, 모두 이 불가사의한 이론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는 객관적 실제라는 개념을 흔드는 틀을 기반으로 디지털 문명을 건설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한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경계는 더 이상 명확하지 않다. 나와 세계를 가르는 벽이 허물어지면서 우리의 의식과 선택이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열린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우주의 확률을 하나의 결과로 수렴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의도, 당신의 작은 결심이 현실의 무늬에 파문을 일으킨다. 우주는 거대한 기계가 아니라 대화다. 그리고 당신은 그 대화 속에서 응답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만난다. 의식은 단순히 뇌세포의 부산물일 뿐인가? 아니면 물리 법칙의 구조 깊숙이 새겨진 어떤 근원적 성질인가? 일부 이론은 의식이 진화의 말단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의식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작은 창일지도 모른다. 이는 고대 철학의 브라흐만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변하지 않는 무한한 실제가 모든 것 속에 현현한다는 사상 말이다. 현대 물리학은 이를 다른 언어로 반복한다. 보이지 않는 장이 공간을 가득 채우며 교란될 때 물질이 나타난다. 다른 언어, 다른 세기일 뿐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속한 이 실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당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보라. 금속, 유리,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안에 실리콘 회로가 정보를 전달한다. 하지만 그 재료들은 결국 진동하는 에너지 패턴일 뿐이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목소리, 보고 있는 글자는 고정된 물질이 아니다. 빛과 소리로 부호화된 신호일 뿐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감정을 느낀다. 호기심, 놀라움, 연결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물질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자 공연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당신은 동시에 관객이자 배우다. 이중성은 양자지우개 실험에서도 드러난다. 입자가 어느 경로를 택했는지 알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은 마치 그 사실을 알고 있던 것처럼 행동한다. 반대로 그 정보가 사라지면 이미 끝난 사건조차 간섭 무늬를 다시 보여준다. 마치 미래에 알게 될 가능성이 과거를 되돌려 바꾸는 듯하다. 시간과 인과의 직선적 개념이 여기서 무너진다. 지식은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세계를 다시 엮어내는 힘이다. 이 불편한 진실은 단순히 과학적 세계관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까지 바꾸어 놓는다.
당신은 단순히 고정된 세계를 지나가는 몸이 아니라 얽힌 사건들의 거대한 그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매듭이다. 당신의 주의와 관찰이 바로 그 그물을 흔들며 다른 이들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낼 것인가?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살아가는 세계는 사실 끊임없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무대와도 같다. 그러나 그 붕괴와 재구성은 무작위적이지 않다. 양자역학은 혼돈 속에서도 일정한 일관성을 보여준다. 동일한 질문을 동일한 방식으로 던지면 언제나 동일한 답이 돌아온다. 그래서 과학이 성립할 수 있다. 낯설고 직관을 거스르는 법칙일 뿐이지 무질서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몰라서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동시에 알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는 한계가 아니라 세계가 부여한 겸허의 법칙이다. 그리고 그 틈새 속에 우리가 자유라 부르는 가능성이 숨어 있다.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할 때다. 우주가 왜 이렇게 이상한가? 에서 우리가 마침내 그 이상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로. 아마 우주가 우리에게 닮아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우주처럼 유연하고 잠재성으로 가득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계의 진짜 얼굴과 닮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이 지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감탄이 아니라 실제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당신이 집중하는 대상, 당신이 선택하는 생각, 당신이 의식적으로 머무는 순간들이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현실의 무늬를 흔들 수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우주와 대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 대화 속에서 무엇을 발화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에 응답할 것인가가 곧 당신의 현실을 결정한다. 이쯤 되면 의식의 본질에 대한 물음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 뇌의 화학 반응이 단지 복잡해진 끝에 부수적으로 의식을 만들어낸 것일까? 아니면 의식이야말로 우주의 직물에 스며 있는 근본적인 성질일까? 일부 급진적 이론들은 우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식일 수 있다고 말한다. 중력이 모든 질량을 묶는 것처럼 의식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엮는 보이지 않는 장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무한한 주체가 자신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작은 창일지도 모른다. 놀라운 것은 이 사유가 오직 현대 과학만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천 년 전 베다 철학은 브라흐만을 이야기했다. 변치 않는 절대적 실제가 만물로 드러난다는 개념이다.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양자장 이론은 다른 언어로 같은 맥락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는 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교란될 때 물질이 나타난다. 다른 언어, 다른 세계, 그러나 같은 질문. 우리가 속한 이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기기를 다시 떠올려보라. 차가운 금속과 투명한 유리, 회로를 이루는 실리콘이 겹겹이 쌓여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진동하는 파동과 확률의 조직일 뿐이다. 그 파동이 특정한 질서를 이룰 때 우리는 화면과 소리라는 경험을 한다. 지금 이 순간 단지 빛과 소리의 부호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감정과 의미를 일으키고 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의 공연이다. 그리고 당신은 동시에 무대 위 배우이자 객석의 관객이다. 이 이중성은 양자지우개 실험에서도 극적으로 드러난다. 입자가 어느 경로를 택했는지 알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결과는 달라진다. 반대로 그 정보가 지워지면 이미 끝난 사건조차 간섭 무늬를 되살린다. 마치 미래에 알게 될 가능성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사건을 다시 엮는 듯하다. 여기서 시간과 인과는 직선이 아니라 얽힌 그물처럼 보인다.
단순히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그 자체가 현실을 다시 쓰는 힘이 된다. 이 진실은 불편하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남긴다. 단순히 물리학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나는 고정된 무대 위를 걷는 육체인가? 아니면 거대한 얽힘의 직물 속에서 순간마다 모습을 드러내는 매듭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며 어떤 가능성을 실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주의 무늬까지 달라질 수 있다면 그 책임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초대다.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부름이다. 작은 우연, 사소한 기척,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을 무시하지 말라는 신호다. 왜냐하면 세계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와 상호작용하는 장이라면 그 모든 순간이 중요한 대화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우주의 일부이며 당신의 관찰은 세계를 움직이는 파문이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무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다. 그리고 그 유연성은 단순한 환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과학적 실험이 보여주는 사실이다. 매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유연한 무대 위에서 한 가지 가능성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해진다.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어떤 가능성에 눈길을 보낼 것인가?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이 진실의 흔적을 경험해왔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결코 우연 같지 않았던 순간들, 설명할 수 없는 직관, 갑작스럽게 떠오른 생각이 놀랍게도 현실이 된 경험. 전화하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상대방에게서 먼저 전화가 오거나 잊고 있던 꿈의 한 장면이 현실 속에서 재현되는 순간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이상하다고 말하며 곧 잊어버린다. 하지만 양자적 시선으로 본다면 그것들은 세계의 구조가 당신에게 보낸 작은 균열, 가능성의 바다 너머로 흘러들어온 파편일지도 모른다.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경이로운 메시지를 건넨다. 당신이 보는 현실은 단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아래에는 무수한 미완성의 이야기들이 겹겹이 존재한다. 당신의 선택과 주의는 그중 하나를 끌어올려 현실로 만든다. 이는 당신이 세상을 조종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와 주의가 이미 세계와 긴밀히 얽혀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이 공연의 공동 연출자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여전히 묻는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가? 아니다. 양자역학은 마술이 아니다. 당신이 원하는 자동차나 부가적인 물질을 곧바로 현실로 끌어올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경험, 당신의 의식적 참여가 세계의 짜임새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신이 어떤 눈길을 보내고 어떤 질문을 던지며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지가 곧 우주의 결에 파문을 일으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중이다. 우리의 주의는 단순한 수용의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특정한 형태로 고정시키는 힘이다. 우리는 종종 주의를 아무데나 흩뿌리며 살아간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현실을 조각하는 도구라면 우리는 훨씬 더 의식적으로 주의를 선택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붙잡고 어떤 감정을 오래 머물게 하느냐에 따라 삶의 무늬는 달라진다. 양자 세계에서 관찰이 결과를 바꾸듯 당신의 집중도 삶의 방향을 바꾼다. 고대의 가르침들은 이미 이 사실을 은유적으로 전했다. 마음이 곧 세계다. 세상은 꿈과 같다. 라는 말들이 있다. 과거에는 신비한 비유처럼만 보였던 그 말들이 이제 과학의 언어로 다시 다가온다. 물질의 견고함은 환영일 수 있다. 실제는 하나의 가능성이며 당신의 의식이 닿는 순간 그것이 형체를 갖춘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라고 부르는 것은 단단한 벽이 아니라 숨결처럼 흐르는 무수한 파동 중 하나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을 떠올릴 때 한 가지 감정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른다. 경외심이다. 우리가 단지 작은 생명체로서 우주의 한 구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흐름과 함께 호흡하는 존재라는 자각. 당신의 선택은 사소하지 않다. 당신의 시선은 공허로 흩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의 결을 바꾸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건드린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관찰 속에서 존재를 확정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시간의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 양자 세계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명히 나뉘어 있지 않다. 어떤 실험들은 미래의 측정이 현재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암시를 던진다. 만약 시간이 강처럼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은 단지 그 바다 위에 하나의 파도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흘러간 순간들, 추억, 후회, 기쁨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닐 수 있다. 그것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파문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은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로를 준다. 사라짐이란 없고 모든 것은 변환될 뿐이라는 사실. 당신의 기억, 당신의 호흡, 당신의 작은 행동까지도 세계 속에서 형태를 바꿔 이어진다. 우리는 영원히 흔적 없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형태로 재조직되는 존재다. 물질이 그러하듯 의식도 그러할 수 있다. 당신이 바라보는 이 순간조차 거대한 우주적 직물에 새겨져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당신의 삶과 연결된다. 더 이상 양자역학은 실험실 안의 입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끝, 당신의 눈빛, 당신의 선택과 얽혀 있다. 이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단순히 견뎌내는 과정이 아니라 참여하고 조각하는 행위가 된다. 당신은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속의 모든 경험은 사실 양자적 현상 위에 세워진다. 당신이 손에 쥔 컵, 창밖의 나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에서 전멸하는 전기 신호까지 모두가 확률의 바다에서 솟아올라 하나의 형태로 응고된 것들이다. 우리는 마치 단단한 기반 위에서 살아간다고 믿지만 그 기반은 실은 보이지 않는 파동의 얽힘 위에 매 순간 재구성된다. 그리고 그 파동은 당신의 시선, 당신의 관찰, 당신의 선택에 반응한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떠올려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단순히 세포와 원자로 구성된 하나의 생물학적 기계에 불과한가? 아니면 우주와 긴밀히 얽혀 있는 의식의 한 점인가?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한 가지 가능성을 인정한다. 의식은 단순히 복잡성의 부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의 근본적인 성질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거대한 의식의 바다에서 잠시 드러난 물결일지도 모른다. 이 사유를 좀 더 깊이 느끼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나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가? 눈으로 본다고 믿지만 눈은 단지 빛의 신호를 받아들일 뿐이다. 그것을 경험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뇌의 전기적 신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가 관찰자라고 부르는 그 불가이한 주체. 양자 실험은 관찰이 결과를 바꾼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서 있는 나라는 의식은 단순한 부수 현상이 아니라 세계를 형성하는 주체적 힘일지도 모른다. 고대 철학은 이 질문에 오래전부터 답하려 했다. 인도 사상에서 아트마는 우주적 실제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자아를 뜻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공空이며 독립된 자아가 없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같다. 나는 세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현대 과학은 다른 언어로 이 직관을 확인하고 있다. 얽힘, 파동함수의 붕괴, 의식과 관찰의 수수께끼는 모두 같은 진실을 가리킨다. 우리는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니다. 우리는 우주의 직물 속에 얽혀 있는 하나의 문이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사변적인 흥미거리가 아니다. 실제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만약 현실이 우리의 주위와 얽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지 더 신중해야 한다. 분노와 두려움에 오래 머물면 그것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더욱 선명한 무늬가 된다. 반대로 연민과 감사에 시선을 보낸다면 그것들이 현실 속에 자리 잡는다. 양자 세계에서 관찰이 가능성을 확정하듯 우리의 의식도 삶의 결을 확정한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시선을 두는가로 삶을 조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삶은 더 이상 수동적인 여정이 아니다. 당신은 단순히 사건을 겪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공동 제작자다. 세계는 닫힌 책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이야기다. 당신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우주는 응답한다. 그리고 그 응답은 다시 당신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질문과 응답의 끝없는 순환 속에서 존재한다. 이제 다시 시간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선 위에 서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양자세계는 이 단순한 직선을 허물어뜨린다. 미래의 측정이 현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험적 암시는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시간이 강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바다라면 우리는 그 바다 위에서 단 하나의 파도를 타고 있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신의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바다 어딘가에서 잔물결로 남아있으며 미래 또한 이미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가 지금이라고 부르는 순간은 단지 그 바다의 한 단면일 뿐이다. 이 사유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위안을 준다. 사라짐이란 없고 모든 것은 변형될 뿐이라는 사실. 당신의 기억과 감정, 심지어 당신의 숨결까지도 세계 속에서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또 다른 시작의 전주곡일 수 있다. 당신은 끊임없이 다른 형태로 존재하며 세계는 그것을 환영한다. 결국 이 모든 깨달음은 우리에게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요청으로 이어진다. 우주는 거대한 기계가 아니라 참여적 대화다. 당신의 말, 당신의 생각, 당신의 침묵조차 그 대화의 일부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겨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확정하고 어떤 우주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답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 그 자체에서 매 순간 드러난다. 우리는 흔히 현실을 단단한 벽처럼 여긴다. 그러나 양자세계의 진실은 그것이 오히려 물결처럼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에 따라 그 물결은 다른 모양으로 굳어진다. 이 깨달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삶은 더 이상 견고한 구조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극 무대가 된다. 그리고 당신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무대의 공동 창작자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관찰하는 모든 순간은 마치 촛불이 어둠 속의 방을 비추는 것과 같다. 방 안에는 수많은 물건이 있지만 촛불이 닿는 곳만이 드러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단지 드러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촛불이 비추는 방식에 따라 그 물건의 그림자와 의미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의와 시선도 이와 같다. 우리는 단순히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형태와 무게를 부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단순한 철학적 논쟁이 아니다. 우리는 매 순간 가능성의 바다에서 파동을 하나의 형태로 붕괴시키고 있다. 우리의 선택은 사소하지 않다. 그것은 확률을 실제로 바꾸며 삶의 무늬를 형성한다. 우리가 흔히 우연이라 부르는 것들도 어쩌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낸 주의와 시선이 현실로 나타난 흔적일 수 있다. 무작위의 가면을 쓴 응답일지도 모른다. 양자 세계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원리는 인간의 내면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단단히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파동처럼 출렁이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하나의 형태로 굳어진다. 분노를 바라보면 분노는 더욱 강해지고 연민을 바라보면 연민은 더욱 선명해진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무엇을 관찰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내면 세계 역시 끊임없이 바뀐다. 양자역학의 법칙이 미시세계뿐 아니라 우리의 심리와 삶에도 은유적으로 스며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우리는 물질과 의식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과거에는 물질이 근본이고 의식은 그 부산물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그 반대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의식은 물질 위에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과 동일한 근본적 실제일 수 있다는 것. 만약 의식이 우주의 직물에 새겨진 본질적 성질이라면 우리는 단지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와 함께 되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의 파편이자 동시에 전체다. 작은 점이지만 그 점 속에 무한한 전체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이 통찰은 고대의 가르침과 놀라울 정도로 겹친다. 불교는 모든 것은 공空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힌두 철학은 아트만과 브라흐만의 일치를 이야기했다. 작은 자아와 우주적 실제가 다르지 않다는 통찰이다. 양자역학은 다른 언어로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입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찰자가 개입해야 실제로 확정된다. 우리는 세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와 얽힌 존재다. 이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 길을 걷다가 불어오는 바람조차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내가 이 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시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현실을 확정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는 더욱 뚜렷해진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당신 또한 선명해진다. 우리는 서로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자 동시에 서로의 우주를 완성하는 관찰자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양자 세계가 알려주는 진실은 단순히 두려움이나 경의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초대다. 당신의 삶을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라는 요청이다. 주의를 흩뿌리지 말고 더 깊이 선택하라는 요구다. 당신의 시선이 곧 현실을 빚어내는 도구라면 당신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절망인가? 아니면 희망인가? 당신이 매 순간 내리는 이 선택들이 결국 당신의 우주를 만들어낸다. 삶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흐름이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참여적 대화다. 우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응답에 따라 현실은 새로운 형체를 취한다.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창조의 공동 저자가 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해온 양자세계의 비밀은 단순히 과학 교과서 속의 기묘한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곧바로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다. 매 순간 당신이 무엇을 주목하고 어떤 생각을 오래 붙잡고
어떤 감정을 허용하느냐가 곧 현실의 결을 짓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주어진 틀 안에서 수동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능동적으로 빚어내는 참여적 대화다. 이 진실은 작은 우연 속에서도 드러난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사람, 설명할 수 없는 직감, 혹은 오래 잊고 있던 기억이 뜻밖의 눈앞에서 펼쳐질 때, 대부분은 단순한 착각이나 기묘한 일화로 치부한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들은 당신의 의식이 세계와 맺은 대화의 작은 회답일 수 있다. 확률의 바다에서 무수히 흩어져 있던 가능성 중 하나가 당신의 주위와 맞닿으며 현실로 굳어진 흔적일지 모른다. 이쯤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계와 자신을 구분하기 어렵다. 나와 세계, 주체와 객체, 관찰자와 피관찰자는 분명히 나뉘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경계는 언제나 흐릿하다. 당신이 세계를 바라볼 때 세계도 동시에 당신을 바라본다. 관찰은 일방향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두 존재가 서로를 비추는 만남이다. 마치 거울 앞에 선 사람이 거울을 바라보는 동시에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처럼 당신과 세계는 서로의 실존을 확정한다. 이 깨달음은 두려움과 동시에 해방감을 준다. 두려움은 우리가 더 이상 수동적 안전망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온다. 세계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단순히 움직이는 존재라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단순하다. 하지만 만약 현실이 우리의 선택과 주의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 책임은 엄청나다. 우리의 시선 하나하나가 세계의 무늬를 바꾼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우리는 더 이상 무심할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해방도 찾아온다. 우리는 운명이나 우연에 전적으로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해진 길을 걷는 수동적 행위자가 아니다. 우리의 의식과 주의는 세계에 개입하며 가능성을 선택한다. 당신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다. 바로 이 가능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주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너는 작지 않다. 너는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다. 너는 이 거대한 직물의 일부이자 동시에 그 직물을 짜내는 손길이다. 이 메시지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다르게 바라본다. 단순히 견뎌내는 하루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는 서사로. 이 깨달음을 품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거대한 대화 속의 한 문장으로 본다. 그리고 그 문장은 다른 문장들과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이룬다. 우리는 서로를 관찰하며 서로의 현실을 확정해 준다. 당신의 눈길 하나가 누군가의 존재를 선명하게 하고 그들의 시선 속에서 당신 또한 살아난다. 이 상호적 응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무게를 느낀다. 이 모든 사유 끝에 남는 것은 경의와 감사다. 우리는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얽혀있는 무늬이며 매 순간 새롭게 그려지는 패턴이다. 그리고 이 패턴 속에서 우리의 의식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적극적 참여자다. 그렇기에 당신의 삶은 사소하지 않다. 당신의 숨결, 당신의 생각, 당신의 작은 주의 하나까지도 우주의 대화 속에 새겨진다. 그러니 다음번에 당신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기억하라. 그것은 단순한 응시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직물 위에 붓질하는 행위다. 당신은 이미 창조의 무대 한가운데 서 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길은 단순히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수한 가능성의 교차로이며 매 순간 우리의 주의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다른 길이 열리고 닫힌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조차 무수한 선택의 흐름이 한 지점으로 모여 만들어낸 결과다. 만약 조금만 다른 생각을 했다면, 조금만 다른 방향을 보았다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깨달음은 소름 끼칠 만큼 기묘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힘을 전한다. 당신은 세계의 피동적 산물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길을 빚어내는 공동 창조자다. 양자 세계의 비밀은 바로 이 참여에 있다. 세계는 당신이 끌어내기 전까지는 단순한 잠재성으로만 존재한다. 그리고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그것은 형태를 얻고 현실로 고정된다. 이는 마치 수많은 악보 속에 적힌 음표들이 연주자의 선택에 따라 실제 음악이 되는 것과 같다. 악보 속에는 무수한 가능성이 숨어 있지만 당신이 어떤 곡을 선택해 연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음악이 흐른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연주하는 연주자이며 동시에 관객이다. 이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기억과 시간의 경험조차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흔히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양자적 시선에서는 시간조차 하나의 거대한 장처럼 존재한다. 과거의 순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딘가에서 잔향처럼 남아있을 수 있다. 미래의 가능성들도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파동으로 펼쳐져 있는 상태일지 모른다.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은 단지 그 무수한 파동 중 하나가 눈앞에 드러난 단면일 뿐이다. 이 생각은 삶의 무게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꾼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믿는 것들, 사랑, 기억, 기회, 모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닐 수 있다. 그것들은 여전히 세계 어딘가에서 존재하며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마치 노래의 음이 끝나도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울림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어 흐른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책임과 자유를 동시에 안긴다. 책임은 우리가 더 이상 무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우리의 시선 하나, 질문 하나, 작은 생각 하나가 세계의 직물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유는 우리가 단순히 운명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데 있다. 우리는 매 순간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무늬를 짓게 할 수 있다. 세계는 이미 정해진 연극이 아니라 우리의 참여 속에서 매번 새롭게 짜여지는 이야기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다. 당신의 의식은 무한한 자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자극이 당신을 향하지만 당신은 그중 단 몇 가지에만 시선을 준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당신의 현실을 빚는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다. 두려움에 머물면 두려움이 더 자라나고 희망에 머물면 희망이 현실로 응고된다. 당신의 삶은 결국 당신이 무엇을 관찰하는가의 기록이다. 고대의 지혜는 이 진리를 오래전부터 비유로 전했다. 마음이 곧 세계다. 세상은 꿈과 같다. 이 말들은 단순한 철학적 은유가 아니다. 오늘날 과학의 언어로 다시 들려올 때 우리는 그것이 실제의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놀란다. 당신이 지금 보는 이 글조차 단순한 잉크나 빛의 배열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 속에서 의미를 얻어 현실로 자리 잡는다. 현실은 언제나 당신의 참여 속에서 완성된다. 따라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단순히 견디고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매 순간 당신이 의식적으로 빚어내는 장면으로 당신이 주의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곧 삶의 방향을 바꾼다. 이것이 바로 양자 세계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실질적인 메시지다. 세계는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선택 속에서 무수한 가능성이 현실로 태어난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깊은 질문 앞에 선다. 관찰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믿지만 눈은 단지 빛의 신호를 전달할 뿐이다. 귀로 듣는다고 믿지만 귀는 단지 파동을 전기 신호로 바꿀 뿐이다. 그렇다면 진짜로 보는 존재, 듣는 존재,
느끼는 존재는 무엇인가? 양자역학은 이 질문을 더욱 날카롭게 만든다. 입자의 상태가 관찰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 관찰을 수행하는 의식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 속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일부 과학자들은 대담한 가설을 제기한다. 의식은 뇌라는 복잡한 장치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자기장이나 중력처럼 근본적인 힘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가설이 옳다면 우리는 단순히 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의식 그 자체의 표현이다. 우리는 우주의 무한한 의식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창이며 서로 다른 눈과 귀를 통해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이다. 이 생각은 신비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험적 결과들이 우리를 몰고 간 결론일지도 모른다. 얽힘은 보여준다. 거대한 거리를 두고도 두 입자는 여전히 하나의 전체처럼 움직인다. 마치 모든 것이 하나의 근원에서 뻗어나온 가지임을 상기시키듯. 그렇다면 나와 당신, 이 별과 저 별, 우주의 모든 현상은 거대한 하나의 의식 속에서 함께 울리는 파동일 수 있다. 고대 철학의 언어와 현대 물리학의 언어는 이 지점에서 놀랍게도 겹친다. 베다 철학은 브라흐만이 곧 만물이라 했다. 불교는 모든 존재는 연기한다고 가르쳤다. 현대 과학은 입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서로 다른 길이지만 모두가 하나의 직관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거대한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더 이상 우리는 고립된 섬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의 시선 속에서 존재를 확정한다. 당신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는 현실 속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인식한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자 서로의 관찰자이며 동시에 서로의 창조자다. 이 사실은 책임이자 선물이다. 책임은 우리가 더 이상 무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우리의 시선과 주의가 곧 세계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선물이다. 우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식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우주와 함께 춤추는 연주자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이다. 당신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올 것인가? 두려움에 오래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연민에 시선을 줄 것인가? 매 순간의 선택이 곧 당신의 우주를 빚는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현실은 당신에게 주어진 무대가 아니라 당신이 함께 짜내는 직물이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시선과 침묵, 질문과 응답, all of it matters. 당신은 단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세계와 함께 숨쉬며 세계를 끊임없이 다시 쓰는 존재다. 그러므로 이제 삶을 다르게 살아가 보라. 주의를 흩뿌리지 말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작은 순간에도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그 순간들이 곧 우주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작지 않다. 당신은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신비의 일부이며 동시에 그 신비를 빚어내는 주체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다. 당신은 관찰과 함께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는 존재다. 그 진실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여정의 마지막 선물이다.